이번에는 그 구축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4시간 이상 걸렸죠. 물론 집에 와서 자고 오긴 했지만 그 구축 환경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 환경을 이제 한 번에 설치하는 방법을 저희 교재에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 1번에서 지금 6번까지 요 과정 있죠. 요 과정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저희가 배포하는 그 쿡 안드로이드.exe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얘가 한 1.3기가 정도 되는데 조금 나중에 이제 새로 만약에 업데이트되면 업데이트해서 올릴 거고, 이거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요거부터 여기까지 끝난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 장비에 요거를 만약에 설치했다면 또 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이렇게 고생해서 했으니까 요걸 그냥 쓰면 되고, 이거 공부하다가 실습하다가 또 장비를 옮길 수도 있죠. 뭐 다른 장비라든가 아니면 뭐 실습실 어디서 갑자기 공부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거를 당연히 할 여유가 없겠죠. 없으니까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요즘에 워낙 네트워크 속도가 빠르니까 뭐 1.3기가도 금방 받을 겁니다. 받아서 더블 클릭하면은 끝납니다. 그러면 압축이 풀리는데 뭐 짧게는 한 20분 내외? 20분 내외 정도면 됩니다. 압축이 풀리는데, 압축이 풀리면서 그냥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압축 풀려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풀리고 거의 어디 되냐면 우리가 설치했던 것처럼 C 밑에 쿡 안드로이드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이 밑에 요것들이 다 설정이 돼요. 뭐야, 지금까지 한 게 다 설정이 되고, 컴퓨터가 이제 중요한 게 컴퓨터가 재부팅이 한번 됩니다. 자동으로. 이제 설정 좀 뭐가 재부팅이 안 되면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부팅이 한번 되고 나면은 여러분은 C 밑에 쿡 안드로이드 밑에 아까 거기 있죠? 똑같아요. 제가 한번 볼까요? 폴더를. 요 폴더가 생겨요. C 밑에 생기고, 이 밑에 뭐 이거 외에도 한두 개 더 있긴 한데 무시하면 되고, 이 밑에 여기 바로 아이콘을 만들어놨는데, 일단 C 밑에 쿡 안드로이드 이클립스 밑에 요거 있죠? 요거 실행하면 끝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더니 바로 우리가 개발 환경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드물긴 하지만 요게 좀 깨질 수도 있고, 이클립스가 깨지는 SDK가 깨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데 뭘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자, 사용 중에 당연히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실습 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컴퓨터를 한번 재부팅을 꼭 해주세요. 재부팅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 폴더 있죠? C 밑에 쿡 안드로이드 요거 그냥 통째로 지워버리세요. 지금 안 주겠습니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방금 얘기한 요거 다시 실행하면 돼요. 다시 실행하면 되는데, 당연히 요거는 풀면은 자동으로 재부팅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재부팅 또 할 필요 없어요. 한번 이제 쿡 안드로이드.exe를 실행해서 설치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재부팅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재부팅 안 하는 방법은 요거를 자동으로 압축을 풀면은 명령 프롬프트 창 하나랑 메모장이 뜹니다. 메모장은 이제 설명이 써 있을 거고, 명령 프롬프트 창을 그냥 닫으면 재부팅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는 좀 드문 경우고,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처음에 그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싶다. 그러면 요것만 다운로드해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고 재부팅하고 그러면 끝납니다. 그럼 방금 얘기한 1번에서 6번 오랜 과정이 완전히 완료되고 바로 개발에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요 환경을 사용하면 좀 편한 게 그 교육장 같은 데서 사용하면 편합니다. 이제 교육장에서 하루 동시에 여러 그 수강생들이 설치를 하거나 하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간도 아껴줄 수 있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설치 실패나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그런 컴퓨터 없이 그 수강생들이 전부 다 동일한 환경으로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또 하나, 혹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버전이 약간 바뀌거나 화면이 좀 바뀌어서 우리 책과 좀 약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요거는 우리 지금 책이랑 동일한 환경의 것을 세팅을 해 놓은 거니까 책이랑 하나도 한 글자도 거의 안 틀리게 동일하게 실습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걸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설치는 완전히 끝났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처음으로 우리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서, 물론 간단하게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거를 해보는 이유가 여기서 좀 예외사항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 예외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하려고. 자, 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개발 단계, 이거 책에도 나온 내용인데,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면 디자인 끝나면은 XML 코드로 가지고 디자인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바 파일로 실제 코딩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딩이 끝나면 실제 결과를 아까 우리 만든 가상장치인 에뮬레이터 AVD의 결과를 확인해서 정상 작동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 마음에 안 들거나 작동을 안 한다 그럼 다시 디버깅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작동하는. 근데 실질적으로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이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앞으로 우리 교재 전체를 다 공부하려면 이런 과정을 뭐 100번 이상, 어찌 보면 작은 것까지 얘기하면 뭐 몇백 번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자연스럽게 나중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재도 모두 다 이 순서에 의해서, 거의 100% 이 순서에 의해서 모든 실습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죠. 아예. 자, 이클립스를 실행을 안 해놨죠? 다시 실행하죠. 뭐, 그러면 이클립스부터. 자, 그래서 이거 뭐 다운로드 받은 거라고 치고, 아까 설치한 건데, 만약 압축을 새로 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C 밑에 푹 안드로이드 밑에 이클립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처음에 실행하면은 프로젝트 폴더를 지정을 해야 되고, 오케이. 자,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처음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몇 가지 하면서 좀 주의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쭉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으니까. 이거 하고, 자, 여기서 먼저 만들까요? 자, 여기서 파일에 new 하면은, 다시요. 파일 new. 아이고, 여기 좀 화면이 작아서 자꾸 흔들리는데, 여기서 됩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똑같습니다 하고 하면은, 제가 나눠준 만약에 쿡 안드로이드.exe를 압축을 풀면은 여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있으면 여기서 프로젝트가 있죠.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자, 여기 보면은 안드로이드가 있죠. 우리 안드로이드 하면 여기 안드로이드 있죠. 여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얘입니다. 얘 앞으로. 여러분은 계속 얘를 쓰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캔슬. 자, 패키지 익스플로러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뉴 프로젝트, 여기서 안드로이드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입니다. 얘를 선택하고 다음. 자, 누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창이 여러가지 입력할 창이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네임, 프로젝트 네임, 패키지 네임 좀 헷갈리는데, 일단 핵심은 요거 프로젝트 네임입니다.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여러분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제 헬로 안드로이드로 할까요? 헬로 안드로이드. 특수문장 쓰면 안 되고요. 쓰면은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 네임까지 입력이 됩니다. 이걸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다르게 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프로젝트 이름을, 앞으로는 프로젝트 이름을 공통되는 이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패키지 이름은 여기 이제 저기도 설명이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제 고유한 이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사,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닌다, 회사에서 개발을 하니까 회사의 도메인을 거꾸로 한 거 점 하고 이제 프로젝트의 이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책에서 이 회사가 쿡안드로이드.com이라는 회사라고 가정하고 거꾸로 com.쿡안드로이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패키지 이름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만들 패키지가 어느 스마트폰용이냐 요거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클릭해볼까요? 여기 클릭하면 우리가 설치했던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어떤 용으로 쓸 것이냐를 여기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4.1을 아까 설정했으니까 4.1 쓸까요? 4.1 쓰고, 우리 교재를 똑같이 하면 교재는 요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 API. 제가 구글 API와 안드로이드 차이 설명 얘기했죠? 똑같은 건데, 구글 API에는 구글 지도나 같은 API를 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엔 안드로이드를 쓸 필요가 없고 그냥 구글 API를 쓰면 된다. 버전을만 맞춰서. 그래서 칩과 동일하게 하면은 구글 API 15로 돼 있고, 그리고 미니멈 리콰이어드 SDK는 얘가 지금 15용으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용으로 만들 거냐, 근데 작동을 최하 어디서까지 작동할 거냐, 요걸 지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요거는 이제 쭉 나오죠. 워낙 그 옛날 스마트폰 옛날 거부터 쭉 나오는데 요거를 너무 낮게 지정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해주세요. 나중에 물론 실제 상용으로 만들 때는 요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학습 중이니까 같은 버전으로 그러니까 빌드 SDK와 같은 버전에서 4.0.3이죠. 지금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요걸로 해서 두 가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최근 이렇게 돼 있고요. 최근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지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요걸 해볼까요? 우리는 요거 있으니까 API 16용으로 이렇게 16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설정한 그 스마트폰 있죠? 그 젤리빈용 그거로 나중에 작동이 될 것입니다. 요것만 주의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인데 이제 요거 보면 처음에 그 아이콘 그 화면 아이콘이랑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디폴트로 두죠. 이거 바꿔도 됩니다. 출제해서 여러 가지 한번 눌러볼까요? 뭐 원하는 거 바꿔도 되는데 뭐 특별히 바꿀 필요 없이 나중에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마지막에 뭐 약간 좀 디자인을 예쁘게 할 때는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디자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측면이니까 요거는 그냥 항상 넘어갑니다. 그냥 다음 누르고 여기 이제 액티비티 만드는데 액티비티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액티비티를 어떻게 환경할 것이 하는데 그냥 항상 여기다 디폴트로 두세요. 블랭크 액티비티로 하면 요런 모양으로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자, 여기서 이제 액티비티 이름이랑 지정해서 물론 이거 다음 누르고 피니시 눌러도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책의 규정상 그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액티비티 이름은 여기 메인을 요걸 지우고요. 프로젝트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헬로 안드로이드죠. 이렇게 헬로 안드로이드 점 액티비티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름이 왜 좀 의미가 있냐면은 요게 바로 우리가 자바 코드가 생성될 파일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냥 메인 액티비티로 줘버리면은 모든 프로젝트가 다 똑같이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가 되니까 우리가 이 책과 구분하기 그러니까 각 프로젝트마다 구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이름 액티비티 이렇게 했고 이제 레이아웃 네임이 막 이상하게 되는데 레이아웃 네임은 전통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메인이라고 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버전이 바뀌면서 뭐 이게 그러니까 다르게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냥 메인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공통되거든요. 좀 개념이 하고 타이틀은 그냥 둬도 관계는 없는데 타이틀은 책이나 동일하게 여기 액티비티만 지우고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하게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되도록 뭐 귀찮아서 항상 다음 누를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요렇게 제가 얘기한 요거를 같이 맞추면은 책과 사실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되도록 요걸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액티비티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 액티비티 레이아웃 이름은 그냥 메인으로 항상 고정시키고 타이틀은 뭐 그 아까 여기서 액티비티 땐 프로젝트 이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걸로 이건 나머지는 그냥 두고요. 이렇게 하고 다음 누르고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한번 나오거든요. 처음에 한번 나오는 게 설치가 조금 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치를 이거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톨 해주면은 처음에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설치 창이 나오거든요. 잠깐 기다려 볼게요. 아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거 같이 여러분이랑 처음에 SDK부터 설치해서 나오는 거고 제가 나눠준 그 쿡 안드로이드.exe는 요거까지 다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이 안 뜰 겁니다. 추가로 이것만 설치할까요? 자, 액셉터라고 인스톨 하면 얘는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설치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피니시 창을 누르면은 드디어 이제 프로젝트가 처음에 만듭니다.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그 화면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코딩을 직접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계속 봐보죠. 자, 처음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여기 화면이 처음에 자동으로 뜨거든요.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여기서 하면 처음에 이렇게 화면 기다리지 서두르지 말고 이제 아직 로딩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기다리면 이거 화면이 나옵니다. 휴대폰 화면이. 잠깐 기다리고 요거 얘기했지. 요거는 좀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써도 되는데 필요 없으니까 요거 조그만 버튼 있죠. 요거 누르면 여기 접힙니다. 그래서 여기 창을 좀 크게 쓰세요. 자, 기다리면은 여기 처음에 보여주는 게 여기 지금 빨간 게 경고인데요. 요것도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은 처음에 없어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뭐 올인할 게 없으니까 이거 하고 빌딩 되고 기다리면 여기 창이 뜹니다.
자, 떴죠. 여기 보면 요게 진짜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폰 거기 뜰 화면인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화면 디자인을 할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확대 축소가 있거든요. 일단은 볼까요? 확대해 볼까요? 확대하면은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얘가 이제 해상도가 좀 녹음하느라고 해상도를 줄여가지고 그러는데, 좀 큰 해상도에서 보면은 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여기 위에 제목이고,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그 이제 내용물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다시 화면 맞춤하면 이제 작게 보이지만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왼쪽에 트리인데, 트리를 보면은 좀 볼게요. 줄여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줄일 수 있거든요. 패키지 현재 만든 프로젝트가 헬로 안드로이드고, 얘를 확장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 중에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건드릴 게 이제 많진 않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화면과 자바 코딩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핵심이 화면과 자바 코딩인데, 화면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떠 있긴 하지만 이거 닫아볼게요. 닫고 아예 다시 이거 X자 들면 닫으시죠. 닫으면 이제 화면을 먼저 만들고 싶으면 왼쪽에 프로젝트에서 RES가 있습니다. RES 열고, 여기 보면 레이아웃이 있거든요. 레이아웃 있으면은 여기 RES 밑에 레이아웃을 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레이아웃 이름을 메인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럼 main.xml 거기서 지정한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화면입니다. 얘를 더블 클릭을 다시 하면 아까 그 창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화면을 디자인을 하면 됩니다. 디자인하면 되는데, 화면 디자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밑에 보면 지금 기본이 그래피컬 레이아웃에서 현재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보면 여기 뭐 비주얼 툴 다른 마찬가지로 여기 뭐 여러 가지 폼들을 쓰죠. 여기 뭐 갖다 놓을까요? 이런 거 여기 갖다 놓으면 뭐 이제 이런 게 텍스트 뷰 뭐 이런 것도 뭐 저희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이렇게 막 가져다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버튼 같은 거 있죠. 버튼 같은 거 이렇게 그래픽 화면으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밑에 보면은 그래피컬 레이아웃 밑에 main.x 이거 다시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얘가 이제 그 XML 코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동일한 거예요. 요 화면, 요 그래피컬 레이아웃이나 얘 실제 코드는 요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요걸로는 잘 안 할 거예요. 요거 하면은 뭐 틀리진 않는데 요게 오히려 더 세밀하게 조절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막 복잡해 보이는데 요 내용들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들, 요것들에 대한 내용이 막 4장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요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볼까요? 잠깐 그래피컬 레이아웃을 다시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뭐냐면 요게 이제 그 레이팅 바거든요. 레이팅 바 이제 별표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요게 지금 우리가 아까 끌어다 놨죠. 얘를 코드로 해볼게요. 코드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메인으로 다시 돌려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기본이 처음에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 레이아웃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나중에 쓸 거예요. 나중에 쓸 거고, 우리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쓸 거니까 이제 책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바꿔주세요. 예.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바꾸고, 컨트롤 C에서 맨 밑에 있는 슬래시 렐러티브 레이아웃도 얘도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거 뭐 선형 레이아웃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그냥 리니어 레이아웃 합니다. 그리고 두고 다시 볼까요? 그래피컬 레이아웃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씩 쭉 쌓입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은 여기 차곡차곡 쌓이는 건데, 지금 얘가 옆으로 쭉 쌓여 있죠. 옆으로 쭉 쌓여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메인에 가서 이거 바꿀 수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여기서 매치 패런트 옆에서 엔터를 한번 치세요. 치고 여기다 빈칸을 두고 그래서 안드로이드하고 땡땡을 치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속성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직접 써도 되고 선택이 돼요. 오리엔테이션 하면 여기다 오리엔테이션을 뭘 써줄래 하면 이제 그 기억이 안 나면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여기 쓸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버티컬로 할게요. 오케이. 이거 지금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한번 그냥 연습만 하는 거니까 이거 이해 안 돼도 관계 없습니다. 지금 한번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그래피컬 레이아웃을 보면은 이게 쭉 이렇게 쌓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텍스트 뷰가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럼 이거 복사해서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뭐 내가 써주면 되는데 이거 한번 써볼까요? 아무거나. 요 내용들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내가 바꾼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걸까요? 다시 그래피컬 레이아웃. 여기 나오죠? 확대해볼까요? 잠깐. 확대하면 이제 여기.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다 갖다 끌어서 하나
여기서나 동일한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걸 쓸 겁니다. 이렇게 해야 실제 의미가 파악이 되는 거니까 요 내용들 이렇게 하고 다 됐으면 얘를 이제 저장 버튼 있죠. 뭐 전체 저장 누르세요. 저장 버튼 누르면 여기 별표 없어졌죠. 네, 여기 저장이 된 겁니다. 요게 지금 화면을 구성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래피컬 레이아웃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코드를 바꾸는 방법도 있다. 이 화면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요거를 뭐 눌렀을 때 어떻게 하거나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자바 코드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볼게요. 걔는 어디 있냐면은 화면은 아까 얘기해줬고 걔는 src 폴더가 있습니다. src 폴더 밑에 com.cook android.hello 이거 우리 뭐죠? 우리 아까 패키지 이름이에요. 처음에 그 패키지 이름 밑에 hello android activity .java 이거 뭐였죠? 우리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액티비티 이름 있죠? 그거 이렇게 지정해줬어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자바 코드가 열리는데 요 자바를 이제 공부를 아직 안 했다면 3장에서 요 자바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기준이 뭐 처음에 설명을 했는데 이 책을 학습하는 기준이 자바를 잘 모르더라도 거꾸로 자바를 한 번도 공부를 안 했더라도 그냥 다른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만 공부를 했다면은 학습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3장에서 자바를 학습하고 4장 쭉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고 이제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필요 없는 게 처음에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거는 버전에 따라서 지금 SDK가 우리가 R20 버전인데 20 버전이랑 그 앞에 버전이 막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뭐 크기는 차이 안 나니까 무시하면 되고 여기 필요 없는 게 여기에 지금 크리에이트 옵션 메뉴 여기 필요 없는데 처음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지워버려도 됩니다. 뭐 도도 관계는 없습니다. 에러는 안 나니까 지워버리고 여기 노란 줄 가고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게 인풋 된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5를 눌러버리면 이런 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잘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인풋 필요한 것만 정리해주는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5 누르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깨끗하게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코드입니다. 요 화면이 코드고 여기서 여러분이 코딩할 부분이 바로 on create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들 C 같은 경우 C나 뭐 자바 기본적인 거 하면은 이제 요게 메인 함수라 생각하면 돼요. 메인 함수 안에서 여기 코딩하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요 안에다가 여러분 거를 코딩하면 되는데 우리 화면은 이제 어떻게 이걸 실행하면 처음에 화면이 나오거든요. 화면이 나오는 코드가 바로 요겁니다. set content view 여기서 보면 r.layout.main 있죠. 요 메인 의미가 바로 아까 옆에 볼게요. 요 main.xml이 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코드를 실행을 하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이고 요 on create가 메인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여기가 실행돼요. 처음에 여기가 실행되면서 요 main.xml을 화면에 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든 요 main.xml 있죠. 얘가 이제 화면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위에 탭이 되어 있으니까 열면은 얘가 이제 앞에 별표 있으면 여기 아직 저장이 안 된 거니까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화면 구성하는 거랑 자바 코드하는 거랑. 물론 여기 지금 코딩을 제가 안 했어요. 아직 별도로 코딩 안 했는데 그 코딩이 이제 바로 우리 책 전체 내용이니까 이 안에를 어떻게 코딩할 것이냐를 계속 설명하는 게 우리 책 끝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포토샵도 만들 수 있고 책에서 뭐 구글 지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 mp3 플레이어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 작업들을 계속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코딩까지 끝났어요. 끝났다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하는 방법은 자 왼쪽에서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세요. 선택하고 물론 전체 전형한 다음에 프로젝트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밑에 보면 이제 런 에지가 있습니다. 런 에지고 여기 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있죠? 얘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하면은 얘가 뜨는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게 콘솔 창이에요. 이 콘솔 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보면 콘솔하고 지금 DDMS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DDMS는 안 나와요. 처음에 그러니까 많이 나와도 처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꼭 주의할 게 콘솔에 DDMS 되어 있으면 오른쪽에 여기 조그만 컴퓨터 모양 아이콘이 있거든요. 여기 클릭을 하면은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로 바뀌죠. 요 창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요 창이고 여기 뜨면은 요게 이제 우리 아까 AVD 자동으로 실행돼요. 기다리면 실행되는데 이제 주의할 사항이 이제 요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신 게 여기 보면은 창에 보면은
처음에 쭉 메시지들이 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까만색 메시지는 잘 된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주요할 게 이제 빨간색 오류 메시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빨간색 오류 메시지 중에 요런 메시지 나오면 요건 또 무시해도 돼요. 이거는 무시해야 됩니다. 요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왜냐면 요 메시지 나오고도 밑에가 쭉 나오거든요. 그 밑에 뭐라면 맨 밑에 이제 waiting for home에서 처음에 요 AV도 있죠. 요게 이제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요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짧게는 뭐 컴퓨터가 굉장히 좋으면 1, 2분, 오래 걸리는 컴퓨터는 막 1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꾹 참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매번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아니고, 요거 한 번만 이게 실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닫지 마세요. 요건 닫지 마세요. 닫지 말고 두면은, 그 다음 거부터는 그냥 바로바로 나가요. 결과가. 뭐 바로바로 해봤자 뭐 몇십 초는 걸릴 수 있겠지만, 빨리빨리 되니까, 일단 처음에 중요한 거는,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처음에 한 번 얘가 이제 뜨는 거예요. 한 번. 물론 이거 닫았다가 다시 실행하면 또 오래 걸리긴 해요. 뜨는 거니까, 이렇게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여기 지금, 다시 얘기하면 콘솔에, 여기 안드로이드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아니야. 일단 여기 눌러가지고,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주시면 되고, 안드로이드에 쭉 보면 여기 메시지가 나오는데, 요렇게 되면 일단 기다리라는 얘기니까, 기다리면 되고, 여기서 좀 이따가 빨간색 메시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이제 빨간색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경우에, 그러니까 뭐, 메시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얘가 제대로 되는지. 이게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잘 되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느리게 뜨긴 했지만 이게 지금 요 창이 떴습니다. 떴어. 보면은 잠깐 기다려 볼게요. 기다리면 처음에 물론 서비스 불가 나오는데 이거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지금 얘가 이제 처리하는 중이래 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꼭 봐야 될 게 요거랑 요 아까 얘기하는 콘솔 창 있죠. 안드로이드 콘솔 요거 봐야 됩니다. 요건 아까 무시하고 코드 낮게 어쩌고 나오는 거는 무시해도 되니까 넘어가기로 했고, 요게 지금 쭉 계속 까만 게 떠야 돼요. 까만 게 떠서 여기 완성이 되면 되고, 요게 지금 다시 이제 창이 리프레시가 될 겁니다. 되고, 얘를 처음에 요거 있죠. 요걸 잡아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끌면 됩니다. 잡아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쭉 끌면은 이제 잠금을 푸는 거죠. 잠금을 푸는 거고, 잠깐 기다리면. 얘가 지금 요 패키지를 여기로 보내고 여기서 설치되고 실행까지 시켜줄 겁니다. 기다려 볼게요. 이게 이제 안 된다고 막 자꾸 여러 번 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쭉 천천히 해주고 기다리면 이제 반응이 좀 느리니까 얘가 실행이 되고, 아까 중요한 게 처음에 뜨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얘가 얘겠지, 이게 워낙 느려요. 얘가 무거워요. 그래서 컴퓨터 특히 사양이 좀 낮을수록, 컴퓨터가 별로 안 좋을수록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만약에 너무 느려서 못 쓰겠다, 차선책이 아까 이제 우리 프로젝트를 만들 때 4.1 버전 만들었죠. 젤리빈용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그게 아니라 2.3.3용으로, 그러니까 진저브레드용으로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진저브레드용 그게 뜨니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이게 안 됐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당기니까 잠금이 풀리고, 이제 요 화면을, 그러니까 요 지금 만든 지금 뒤에서 만든 거 있죠? 만든 걸 여기다 지금 보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된 것 같네요. 된 것 같고, 잠깐 기다려보면은, 요게 이제 안 된 경우가 어떤 게 안 되냐면, 요게 이제 빨간 게 떠야 돼요. 뜨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스타팅 액티비티, 요게 이제 특히 요 메시지 나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대개는. 여기까지 나면은 거의 돼요.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뜨고, 지금 얘가 이제 처리 중일 겁니다, 아마.
자, 이제 요게 결과가 요게 스타팅 액티비티까지 나오면은 요게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요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처음에 할 때 그렇거든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해주면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또 급하게 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은 다시 한번 런 시키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로젝트에서 런 에이지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이걸 다시 한번 실행을 해줄게요. 하면은 얘가 아마 이제 요거는 금방 갈 겁니다. 기다려 볼게요. 왜냐면 이미 떠 있으니까 얘가 다시 보내는 거니까 금방 보낼 겁니다. 메시지 볼까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매니저 나왔죠? 이제 나오고 우리가 만든 보이죠? 우리가 만든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을 했고 개발된 결과까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면 뭐 이런 거 뭐 로고킷 같은 건 무시해야 되니까 뭐 노하고 오케이 나중에 쓸 거거든요. 로고킷도 책에서 오케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개발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까지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좀 금방 된 거고 처음에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 나오면은 오류 메시지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특히 여기 이제 빨간색이 나오고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뭘 해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 경우를 자 요걸 거 이제 여기 오류 메시지 AVD 인식 안 할 때 조치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솔 창에서 요걸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여기 안드로이드라고 써 있어야 돼요. 여기 아니면은 오른쪽 요거 누르면 되고 요거 눌러서 보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다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게 런치 캔슬 됐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요것도 이제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아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시 런을 시키면 되고 근데 계속 그래도 만약에 계속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AV를 닫으세요. 아까 가상 에뮬레이터 닫고 다시 실행해 보세요. 물론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AV들 잘못 만드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가끔 있으니까 AV들을 다시 지우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죠? 잠깐만요. 여기 아니죠. 자, AV들 어떻게 다시 만들죠? 여기서 보면은 이클립스에서 윈도우에 AVD 매니저 있죠? 우리 지금 요거죠? 요거를 선택해서 딜리트 하세요. 그래서 딜리트해서 지워버리고 다시 뉴에서 다시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경우가 이제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무거워요. 4.0.3이나 4.1이 너무 무거우면 아까 했지 우리가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 때 그 2.3용으로 API 10용으로 그렇게 만들면은 좀 더 가볍게 작동하니까 좀 잘 됩니다. 근데 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여기 밑에 에러 메시지가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볼게요. 제가 경우를 몇 가지를 좀 추출해 봤는데 처음에 무슨 메시지냐면 ADB가 뭐 아직 작동을 안 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간단해요. 다시 하면 돼요. 여기 나오면은 아까 그 가상장치 자체가 아예 뜨지도 않아요. 뜨지도 않으니까 그냥 다시 한번 하면 요거 될 겁니다. 이거 무시하고 다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메시지가 여기 좀 그런데 기껏 열심히 뜨다가 에뮬레이터가 디스커넥트 됐다 이런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처럼 이건 떠요. 잠깐만 됐죠? 이건 떴는데 이건 이제 백 버튼 누를게요. 백 버튼 누르면 이제 초기만 하니까 이게 이 상태로 뜨고 나서 이클립스에는 이렇게 아까 이제 요 밑에 아까 그렇게 써 있는 거죠. 메시지가 요 밑에 빨간색으로 뭐라고 나오냐면은 에뮬레이터가 캔슬 됐다는 그런 메시지가 요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디스커넥트 됐다고. 그러면은 요 에뮬레이터가 잘못 열린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닫아야 돼 다시. 닫았다가 다시 실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요 메시지 나오면 그렇지 않고 아까 뭐 요 메시지 있죠. 요거는 무시해도 되고 왜냐면 요 메시지가 나오고는 그 다음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니까 요거는 경고니까 무시하면 되고 그리고 런치 캔슬 됐다 요런 메시지 나오면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도 괜찮은 메시지. 왜냐면은 요게 요까지는 뜨고 실행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닫지 말고 다시 런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런치 캔슬 써 있으면은 그냥 AVD 그냥 두고 버추얼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그냥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런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고 메시지가 거의 제가 하긴 요 정도예요. 요 정도고
아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가 방금 이겼죠. AVD 가동되고 잘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류 메시지 빨간색은 안 나왔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 이것도 간단히 다시 실행하니까 바로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괜찮은 게 요거 첫 번째는 뭐 어차피 에뮬레이터가 안 뜬 거니까 요거 관계 없고, 세 번째, 네 번째 다 관계 없는데 제일 귀찮은 게 이거예요. 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에뮬레이터가 디스커넥트 했다 이러면은 에뮬레이터가 떠도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닫았다가 계속 다시 실행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무거워서 이렇게 메시지 나올 때만 에뮬레이터를 닫고 다시 실행하고, 나머지는 그냥 만약에 안 되면 다시 한번 에뮬레이터의 그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실행하면은 대개는 잘 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요거 닫으면 안 돼요. 이제 요거 잘 떴으니까 닫지 말고 계속 또 개발해서 보내면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내볼까요? 다시 한번 보내죠. 좀 고쳐서 보낼까요? 뭐 main.xml 아무거나 화면 좀 고쳐보죠. 뭐 화면 아무거나 한두 개 더 넣을까요? 한두 개. 체크박스 넣고 버튼도 넣고, 이건 뭐 위치 바꾸고, 이거 물론 나중에는 XML 코드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저장 버튼 누르고 다시 보내볼까요? 그러면 수정된 게 바로 나갑니다. 보내죠. 근데 중요할 게 이제 에뮬레이터 창이 앞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으면은 여기 앞으로 여러분이 클릭해서 보입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콘솔 창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콘솔 창을 좀 보면은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한번 잘 되면은 계속 잘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요 노트북이 좀 느려가지고 좀 그렇고, 장비가 조금 약간 최근에 산 거면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이제부터. 자, 이제 가는 거 같네요. 이렇게 스타팅하고, 요게 이제 콘솔 창을 좀 잠깐 주의 있게 보는 게 좋습니다. 요 메시지 나오면 이제 됩니다. 스타팅까지 해서 안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액티비티 매니저가 뜨면은 거의 100%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됐죠? 우리가 아까 수정한 거. 요거 뚫는 거.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개발하고, 결과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완성이 됐다. 다시, 이거 이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초기화면에 나오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교재를, 책을 계속 나머지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거의 2장까지가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하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오류 날 때 이게 제일 문제가 걸려서 그래요. 실습하고 이러면은 그 AVD가 잘 안 뜨니까 뭐 실습 자체를 아예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것만 지금 제가 경우의 수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른 것만 해결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 이후로는 계속 작업이 잘 됩니다. 실습이 잘 되니까. 3장의 자바 요약이니까 3장 자바를 공부를 안 했다면은 3장을 공부하고 진행하면 되고, 자바를 여러 번 공부했다 또는 자바를 이미 공부했다 그러면 4장부터 진행을 똑같이 여기서 또 프로젝트 뉴 서로 만들면 되죠. 서로 만들고 작업하고, 그렇게 이제 거의 100번 이상 앞으로 책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신감 있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류 메시지도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IT 쿡북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치와 가장 기본적인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